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와 오후장 공략주 세워보는 시간. 그 전에 현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이게 얼마 만에 반등인지 너무나 반갑습니다. 코스피는 0.97% 상승한 2,73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5% 상승한 800선 오늘 다시 회복했습니다. 자, 오전장 코스피 지수 어떤 흐름 보였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다행히도 2,700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폭을 늘려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형님들이 상승하면서 시장의 온기가 감돌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에서는 신고가가 대거 속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주들이 호실적과 밸류업 기대감에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닥도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일부 바이오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한편 어제 ESS 기대감 그리고 바닥론에 반짝 상승했던 2차 전지주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구간 수급도 살펴보시죠. 양시장에서 기관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순매수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좀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면요. 일단 기관이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매수세를 늘려가는 모습인데요. 기관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담나 체크를 해보니까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그리고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미포, 신한지주 순으로 사고 있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 계속해서 매수세 늘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알테오젠, 바이넥스, 그리고 ST팜, 삼천단제약, 펩트론, 바이오 기업들을 대거 매수하는 흐름이 11시 기준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바이넥스 테크윙, ST팜, 갤럭시와 머니트리, 태광 순으로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구간 시황 체크해봤고요. 오후장 더 상승하게 기대해보면서 오후장 공략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참 이게 급등하는 것도 아닌데 이번 주 시장이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지금 반등하는 걸 저희가 반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주말을 앞두고 있다 보니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싶은 이런 심리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래도 일단 개별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이 양시장 조금 더 많습니다. 오후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시장 흐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1% 가깝게 올라오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정말 강한데 하이닉스가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와주는 모습이 아무래도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시장 빨간불 잘 유지하고 이 폭 확대시켜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답변 볼게요. 흥태 매니저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좋네요.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안정적인 의견을 주십니다. 자, 김흥태 매니저님, 반발 매수세가 어디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저는 하이닉스 의견이 좀 궁금해요. 하이닉스요? 네. 하이닉스가 어제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실적 발표한 거에 대해서 어제 그렇게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투심이 자극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그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 흐름들 쪽에서 많이들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으로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뭐 저점을 찍었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어제 너무나 낙폭 관대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에서 어제 실적 발표했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업종들에 대한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왔는데 오늘 잘 올라와 주고 있고요. 또 뭐 방산주라든지 아니면은 전력기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오늘 좀 강하게 흐름을 보였던 것만큼 어제 실적 발표를 오늘 뒤늦게 좀 작용을 해서 반발 매수세로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오늘 좀 금요일이기도 하고 어차피 한 주를 좀 마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끌어당긴다라고 해서 결코 안심하면서 이제 시장이 반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 차례 더 좀 지켜보고 그렇게 대응해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게 이제 HBM3E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이제 올라오는 거의 모습이었는데 물론 이제 3, 4분기부터 HBM3E 12단 적층이 양산이 되겠다라고도 발표를 했지만 그것보다도 일단은 그 기대감으로서 워낙에 주가가 지난 반기 동안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오늘은 어제 마찬가지로 너무나 낙폭가대가 컸던 것만큼 거기에 따라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작용이라고 보니까는요. 너무 기대가 이제 V자 반등으로 오겠다라는 기대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다. 너무 적극적으로 상승에 기대하기보단 조금 더 몸을 사리는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이 아직은 좀 더 유효하겠다 의견인데요. 기준 매니저님은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의견이 좀 반대되는 걸까요? 아니면 저점은 확인했지만 그래도 매니저님 역시 좀 한 템포 쉬어가자라는 의견이실까요? 쉬어가자는 건 아니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2,650 손가락을 잘못 눌렀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요. 네. 제가 2,700 찍었다 생각이 들고 바닥 찍었다 생각이 드는데 7월 11일 날 2,900선 고지에서 지금 현재 단기간에 2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2,700까지. 그래서 2,900선에서 2,700, 200포인트 빠졌고 코스닥도 860선에서 790까지. 그러니까 코스닥 10%, 코스피도 거의 9%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9%, 10% 빠졌는데 금융 위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실적 너무나 좋고요. 무역 수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뭐 9월 달에 나올 것 같은데 뭐 트램프 트레이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누구 말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펀더멘탈 좋은 기업들 너무 과대했고 오늘 기관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지금 3만 개 따렸는데 그 반대 포지션 기관과 개인들이 선물 매수 잡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당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기관들은 뭉쳐서 위로 당기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지금 현재 하방 포인트 단기간 3만 개 떨었던 거를 다시 이제 상방으로 전환했을 때 지수는 더 2,800선까지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안에서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늘도 역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주목할 실적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역시나 조선주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응태 매니저님이 선택하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제랑 뷰가 굉장히 흡사하세요. 삼성전자, 제약바이오입니다. 조선주부터 한번 가볼게요. 일각에서는 단기 트레이닝 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가 직접 매매에 나선다면 시기적으로 괜찮을까요, 오늘도? 네, 오늘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조선 업종들이야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도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올라왔고요. 어제 HD 한국 조선해양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봤을 때 본다면 오늘 장중에 지금 9%가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또 어제 실적 발표했던 어제 현대 미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장에서 실적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셀러로서 내려왔다가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하면서 장중에 9%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이 오히려 어제 발표했던 실적을 지금 뒤늦게서나마 시장에서 좀 반응하고 있는 속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어제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매도 포지션을 갔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조금 자금이 안 들어왔던 거고 오늘은 좀 뒤늦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오늘은 좀 포지션 자체가 실적이 강한 종목들이 좀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조선업종들에 대해서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적으로 발표할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조선업들을 유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요. 저는 뭐 이제 슈퍼사이클 진입했다라고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발을 맞춰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제약바이오를 선택한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떤 뷰를 가지고 계신지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보유 중인 건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좀 상승 여력, 이걸 체크해 볼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어제처럼 2분기 때 기업들 실적을 봤더니 이제 한 300개 기업을 확장하는 기업만 봤더니 90조 정도를 영업이익이 났더라고요, 2분기에. 근데 이제 3분기에 보면 삼성전자가 거기에 뭐 10조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아까 하이닉스도 지금 늘어난 상황에서 보면은 2분기에 뭐 90조가 넘어서는 100조가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금융주들 실적이 곧 나올 텐데 그러면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많은 영업이익이 10조, 100조가 넘어선다면 기업들 분명히 실적이 좋은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10조가 찍었기 때문에 뭐 콜 테스트 기대하고 있는데 뭐 8월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제외하고도 분명히 이제 저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 시장도 조정을 거치고 주식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해소되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이오주들을 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삼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셀트리온도 실적도 당연히 좋을 거고 그래서 삼바 셀트리온이 이 시장을 바이오 시장을 이끌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네이처셀이 지금 줄기세포 관련 중에서 굉장히 올라가는데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7% 정도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올라오는데 그 외에 이제 세포 치료제 관련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면역 항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비만 치료제 올릭스 같은 종목도 좋아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까지 힌트를 좀 얻어봤습니다. 어쨌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편입할 종목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리뷰 준비했는데요. 흥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부터 열어볼게요. 한국 BNC 15일에 매수했는데 1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400% 넘게 증가했더라고요. 네. 저희 그럼 추가 상승 여력 더 기대해도 될까요? 네, 당연히 추가 상승 여력이 기대해도 네.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7,200원에 대한 정고점을 뚫어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더 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투심이 좀 자극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조금 세로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 오늘 못 갔으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의약품으로서 또 이제 펩타이드에 대한 이제 치료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도 묶여 있다가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유셀파마고에 대한 이런 업무 협약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한국 BNC가 가지고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대마초죠. 마약과 관련돼서 이제 같이 연관되다 보니까는 이번에 해리스에 대한 공약하고에 대한 이런 모습 때문에 거기에 또 대선주로서도 묶이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고점을 뚫고 나서부터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은 지금 자리는 팔자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냥 박스권 상단에서 안착했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가 7,300원 넘어갈 거라 보여주고요. 7,300원 돌파된다라고 하면 제가 2차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김흥태 매니저님 믿고 조금 더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JLK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종목은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AS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JLK도 얼마 전까지만 하도 이 종목이 참 웃긴 종목이에요. 하루는 상한가 들어갔다가 또 하루는 그러니까요. 또 10% 밀렸다가 또 그 다음날 또 한번 20%, 29%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 발행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관리 종목을 지정을 좀 막기 위한 주주가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주주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서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은 물론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겠지만 일단 JLK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력을 본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연내에서 FDA 승인이 가는 건수가 워낙에 또 많고 있고요. 거기서 뇌졸중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AI 의료기기하고도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자리로도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 점까지는 조금 더 홀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기준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이 담겨 있어서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올릭스입니다. 매일같이 지금 리뷰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오늘도 수급이에요. 이런 시장에서 수급 붙어준다면 뭐 기대할 만한 것 같아요. 올릭스는 지금 이제 작년 10월 달에 미래에셋하고 국민연금 5%씩 10%를 2만 원대 샀다는 거죠. 2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해서 아직도 들고 있다. 지금 손절한다면 이제 손절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올릭스는 원래 17,000원에서 18,000원에 거래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단가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을 뿐 잠깐 밀렸다가 이제 라이센스 반납권에서 황방변상 관련해서 프랑스에서 라이센스 반납하면서 빠졌는데 그 외에도 한소제약에서 이제 메쉬 심혈관 대사치료제 관련 라이센스도 있고 기술 이전 계약도 한 거고 파이프라인이 많습니다. 탈모 치료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RNA 기반 702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요요 현상이 줄어드는 상황, 그러니까 병행요법이 가능한 위고비라든가 마운자라든가 젯바운드 이런 쪽하고 병행 수여가 가능한 올릭스 관련해서 기술 수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래 지금 현재 15,000원이 많이 올라온 게 아니고 17,000원 정도에서 평균적으로 거래되던 주식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관들 물려있는 2만 원까지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56%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올릭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수익 극대화 해볼게요. 자, 중공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진중공업 저희가 5월 말, 6월 초에 편입을 했는데요. 역시 50% 넘는 수익을 기록했어요. 다만 이번 주 시장 안 좋을 때 함께 좀 조정을 받았네요. 다음 주는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중공업 관련주 기관들 연기금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공업만큼 수익률 50% 넘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12,000원까지 잡아드리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 기관 매수와 더불어 아마 실적 나올 거고 앞으로 수주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미포조선에서 탱크 관련해서 외주 거의 100%를 하고 있는 세진중공업 그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도 재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12,000원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12,000원 세진중공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그룹주 안에서 뱅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7월 3일에 매수하고 12% 수익을 기록한 상황이에요. 3거래 연속 상승, 어제 오늘 합치면 뭐 6% 정도 올랐네요. 근데 뭐 저는 뭐 카카오뱅크 이제 별로 오르지도 않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네. 신한지주라든가 금융주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우리금융이라든지. 근데 카카오뱅크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기관들 매수 들어오고 있고 대주주 리스크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도 매수 기회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직도 매수의 기회 될 수 있다. 사실 국내 시장 안에서 카카오그룹주 가장 싼 종목으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공략주를 만나봐야 될 시간입니다. 각각 2종목씩 총 4개의 종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공략주 열어볼게요. 김흥태 매니저님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인벤티지랩을 편입하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이 파세코, 에어컨, 여름 하면은 자주 언급되는 기업이죠.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한번 가볼까요? 인벤티지랩의 주가가요. 최근에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뭐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조금 반등의 기미가 포착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시작입니까? 네, 일단은 한번 급등하고 나서부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다음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의약품 연구 개발하고 있고 약물 전달 플랫폼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핫하고 있는데 뭐 지금 뭐 펜트론이라든지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언급되고 있고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벤티지의 동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과거 유한양행하고 장기지속형에 대한 GLP-1 비만 치료제에서 공동 개발을 진행했던 거 사업 때문에 인벤티지랩이 아마 비만 치료제와 관련주로서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서 워낙에 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기존에서 한번 7월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번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자리가 딱 시기가 2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 일단 기존에서 21,000원 부근까지 왔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한번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 비만 치료제 업종들에 대해서도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순환매 돌렸을 때 한번 급등하면은 그때 한번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는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좀 높게 잡겠습니다. 22,000원 잡고요. 손절가 라인은 21선 깨지는 엠벨르포선 자리인 16,000원까지 짧게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인벤티지랩 22,000원의 목표가 16,000원의 손절 라인이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파세코는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 매력은 다 알죠. 더우면 더울수록 또 인기가 납니다. 실적까지 기대해도 될까요? 파세코는 이제 테마주죠. 근데 올림픽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뭐 시작을 할 텐데 파세코 관련해서 이제 파리 올림픽 관련해서 전혀 뭐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쳐다보고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에 대해서 인기가 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쿄 올림픽에서도 얘기하지만 침대도 이제 종이 박스로 만들어서 말이 많은데 이번에도 똑같이 종이 박스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보여주는데 저는 에어컨을 할 줄 알았는데 창문형 에어컨을 해서 이제 뭐 통을 밖에다가 창문에다가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친환경을 하면서 파리 올림픽에서도 보면 창문형 에어컨 관련해서 수요가 역시 이제 많이 광고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이박스 침대, 창문형 에어컨 관련주에서 파세코를 추천드리는데 여기가 이제 뭐 창문형 에어컨 외에도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그다음에 이제 뭐 캠핑 관련 재료를 하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은 얼마 안 됩니다. 1.5%밖에 안 되는데 굴목하고 있는 건 대주 지분이 좀 높더라고요. 71%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유통주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렇고 박스권 하단 차트 보시면 이제 10,000원 밑에서 사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9,000원 뭐 대 거래되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하신 다음에 10,000원 이상은 매수하지 마시고 목표가는 12,000원 잡고 가는데 요거는 제가 뭐 단기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절대 뭐 돌파하더라도 목표가 상향할 이유는 없으니까 12,000원 목표가에서 거의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 10,000원 이하에서 매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올림픽 끝나면 그냥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세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10,000원 아래에서 편입해야 된다는 포인트를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수익 극대화하려면 이 진입 시기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주시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8,50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 만나볼 시간입니다. 섹터는 다시 한번 갈리는데요. 볼까요? 방산 쪽에서 현대 로템, 뜨거운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네. 조기준 매니저님이 2차 전지 쪽에서 KNS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사실은 이 현대 로템이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
영업이익도 1조잖아요. 여기에 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한 또 기대감이 강한 상황인데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얼마나 있습니까? 추가적인 상승력은 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신고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방산이 워낙에 또 핫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로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지금 뭐 광산주 여러 가지 LIG, 넥스원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그 종목들이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어제 과도하게 낙폭이 좀 크게 내려왔어요. 저 이유가 알 수 없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실적이 발표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또 오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6% 가까이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려왔던 걸 전부 다 소화해서 올리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또 덮친 게 뭐였냐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사상 매출액이 최대로 나오면서 1조가 넘은 규모였고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1조가 넘은 규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또 안 담을 수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동사는 뭐 방산주도 있겠지만 철도 차량에 대한 부품을 또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또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 있는데요. 거기에 또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번에 체코가 원전을 또 수주를 했지만 체코에서 원전뿐만 아니라 고속철도에 대해서도 업무 협약을 맺고 싶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철도 사업에서도 눈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수주가 남아 있고 또 체결해야 될 수주 내용이 또 많습니다. K2 전차라든지 뭐 K9 자주포 이런 내용들에 대한 수주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올해까지도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현재가 매수를 편입하면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52,000원 잡겠지만은요. 뭐 넘어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봐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손절가는 4만 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대 로템에 대한 전망까지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KNS 조기준 매니저님이 숨은 진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또 숨은 진주하면 저희가 할 얘기가 많잖아요. 또 대명사가 임유영이기 때문에 조기준 매니저님이 숨은 진주하면 그렇게 또 저를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들어볼게요. KNS. 네, KNS는 제가 이제 올 초에 추천드렸고 이제 진짜 뭐 2차 이제 숨은 진주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게 이제 KNS가 이꼬르 임유영 아나운서냐 앵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KNS는 제가 이제 올 초에 추천드렸으면서도 계속 안 움직였는데 46파이 시장이 올 개화되면 올라갈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총이 900억으로 잡혀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주식이 430만 종 입고되면 1,800억 거의 2,000억에 육박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무중이 되면서 올랐다 한번 조정 거치면서 다시 이제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는 주식인데 이게 지금 수주가 났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BMA라고 그다음에 이제 CID 그러니까 LG 엔솔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축소하는데 결국에는 46파이를 양산을 할 거다. 테슬라도 양산을 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이제 46파이 시장이 열리는데 여기 CID를 납품하는데 CID가 이제 과전류를 흐르는 거를 막는 건데 21700이라든가 이런 거는 CID가 위에 하나 들어가는데 46파이는 이제 크기 때문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위 아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장비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고 BMA도 충격과 외부 충격, 열 진동을 보호하는 장비인데 BMA 장비 수주도 나왔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해서 LG엔솔, 삼성 SDI, SK온 3사에다가 모두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하시고 21,500원 조정 시 21,000원 밑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18,000원입니다. 네, 오늘 좀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왜냐하면 전일자에 빠졌던 게 이제 월요일 날 주식 들어오는 걸 뭐 선매도 때린 겁니다. 어제. 그래서 지금 최근에 빠졌고 네. 이제 뭐 다 팔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수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CID 수주나 BMA 수주가 지금 현재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LG 엔솔에서도 지금 현재 46파이 8월 달에 양산 시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리뷰부터 오늘의 공략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총 4개의 종목이었죠.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김흥태 매니저님이 인벤티지랩 그리고 현대로템 각각 방산, 제약바이오 뜨거운 섹터 안에서 선택이 나왔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파세코 테마성이 있지만 어쨌든 기대감 가득 안고 있는 종목 편입하면서 KNS 2차 전지까지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흥태 매니저님은 사실 주말에 또 무료 방송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주에도 네. 있나요? 이번 주는 없습니다. 하필이면. 네, 예측 불허인가요? 네. 아마 이번 주 무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제 개인적인 스케줄이 좀 비게 된다라고 네. 하면 무료 방송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뭐 네이땡 녹색 밴드로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 여부에 따라서 링크라든지 시간 계획은 또 한번 추후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녹색 밴드 잘 참고해 주시죠. 조기준 매니저님은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3시 50분에 준비하세요. 주제 알려주세요. 일단 뭐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뭐 스트레스 만빵이고 뚜껑이 열리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은 또 그래도 웃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찍었던 바닥권을 찍고 올라가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드릴 테니까 3시 5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어제 양궁팀이 예선에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며 즐거운 출발을 했다라고 해요. 저희가 그래서 원기옥을 좀 모아서 파리로 보내보려고 합니다. PD님 저희 3명 다 잡히게 좀 도와주시고요. 제가 대한민국 외치면 두 분이 파이팅!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주실 거죠? 네. 네. 대한민국 화이팅!